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자, 예서 천자문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우주 홍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.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부수 부분에 대한 이해예요. 예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변과 방, 그 다음에 머리, 발 이런 그 부수 용어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거기서 나오는 그 부수의 모양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참 보통 보면 이 간머리가 두 개 나오잖아요. 간머리 형태는 다 똑같고 삼수변 형태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다 똑같죠. 초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도는 이렇게 쓴다, 간머리는 이렇게 쓴다, 그리고 삼수변은 이렇게 쓴다. 이런 개념이 좀 장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. 보통 이렇게 그 활자체를 보고서 해서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과연 어떻게 쓸까 고민일 수도 있어요.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자를 보고서 예서를 쓰기는 더욱더 어렵겠죠. 처음엔 좀 번거롭지만은 모르는 자가 나올 때는 그 차형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그 집자를 해서 쓰시기를 를 권합니다. 자, 지난 시간 첫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. 보통 두 가지 말씀드렸죠. 정리해서 가로획을 수평에서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게 쓰는 거는 예서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죠. 그리고 파임할 때 파임의 차이가 해서의 파임과 예서의 파임이 다름을 말씀드렸어요. 이제 그 자세한 영상은 이제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앞에 1강을 듣고 오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제 오늘도 역시 앱을 통해서 자형을 좀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미리 좀 찾아놨죠.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. 지부자는 뭐 멋있죠. 이렇게 좀 굉장히 수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또 요 부분, 요 갈고리에 속하는 부분이죠. 자, 이렇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. 또 이렇게 그 예서의 기본에서 걷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빼놓은 것도 있고요. 음. 자, 간체 비슷하게 나온 거죠. 네, 이렇게 또 이렇게 방필로 탁 지게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간머리를 정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그 스타일을 쭉 그 한 화면에서 다른 자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그 운영해 나가는 게 그 일괄성 공통점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빼고 이러는 건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시고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기본 획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. 자, 점도 수직으로 바로 이렇게 반듯하게 찍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기울게 찍는 게 훨씬 더 그 변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넓게 잡으면 됩니다. 이거 수평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고 수평으로 가고 수직으로 내려도 돼요.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비문에 보면은 이렇게 좀 길게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. 이 세로액 자체를 양쪽으로. 근데 이거는 길고 짧은 거는 이제 그 제가 앞에서 쓴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부자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썼고 집주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썼어요. 그거는 자형의 그런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는 일단 스타일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아래로 살짝 나오죠. 이 선보다 살짝 나오게 쓰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중심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리듬을 주게 되면 점점점 오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끝으로 모았다가 탁 제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모양이 탁 나와요. 그럼 굉장히 리듬감이 생기죠. 자, 그 우리가 해서 순자문 하면서 그 활자의 기본으로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에 의해서 창작을 하느냐, 리듬을 주느냐도 이제 알아봤어요.
예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. 앞에 쓴 글씨는 거의 뭐 리듬이 없이 쓰고, 이거는 살짝 리듬을 더 많이 줘봤어요. 이제 우리가 자전에, 이 앱자전에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. 이러면 훨씬 더 그 리듬감은 살겠죠. 그렇게 해서 강약을 찾는 이런 것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집주자. 이런 형태면은 여기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.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. 넓게 잡아야지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편안하게 들어가죠. 자,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 간격 비슷하게 이 공간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. 경우에 따른 더 넣을 수도 있고, 근데 이게 납작하게 쓰게 되면 너무 납작해지니까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간머리는 이제 알아봤죠. 간머리에 대한 거. 그다음에 이제 삼수변. 삼수변은 어, 이제 우리가 앱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? 자주 글씨를 보는 게 좋겠죠. 홍자.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한자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면은 자전 찾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죠. 삼수변만 보시면 돼요. 삼수변만. 그렇죠? 어떤 변화를 보이시나요? 많진 않아요. 자, 공통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이쪽 부분에다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중심을 제가 점을 찍었어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일로 모이는 부분. 그리고 이 중심이 여기 있는데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거는 거의 수평으로 내려오든가 아래로 내려오지만 두 개는 방향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또 하나 더 해볼까요? 이건 그냥 이렇게 두 개 다, 세 개 다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형태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쓸 때 나는 이런 스타일로 정한다, 이런 스타일로 정한다 해서 그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죠.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로 첫 번째 한 거 이런 스타일로 많이 씁니다.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그럼 여기가 생기죠. 그러면 여기 가운데 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나란히 맞춰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간격 잘 보시고 이거는 뭐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양쪽으로 써도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이런 스타일을 쓸 수도 있고 이 간격을 넓히냐 좁히냐는 이제 개인적인 또 취향이겠죠. 이 상태에서 자, 이렇게 뭐 해서처럼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런 건 없겠죠. 근데 여기서 조전비가 이렇게 조전비가 이건 조전비인데 이렇게 많이 뺐잖아요. 이렇게 많이 빼게 되면은 자역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획을 좀 길게 건 상태에서 오자마자 바로 탁 쳐서 올라오는 이거는 좀그 어느 정도 테크닉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놨을 때 균형을 못 잡는 거는 여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 중심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공간이 많이 남으면은 점을 좀 이렇게 크게 해서 찍으시면 되고 좀 여기가 좀 넓게 됐을 때는 점을 좀 줄여서 작게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면 돼요. 삼수변 이제 알아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초도. 초도 쓰기 전에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고 이런 형태가 보일 거예요. 이것도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고 막 혼재해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다 이 방향으로 이런 모양이면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. 자, 이것도 한번 찾아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렇죠. 여기도 꼬부리 것도 나오죠.
이렇게 바짝 붙인 것도 있고, 여기를 꽉 조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트는 것도 있어요. 이런 스타일이 나중에 쓰긴 좋아요. 그리고 집자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재해석을 반드시 필요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초도를 봤을 때도 이 내려오는 이 선이, 이 획이 똑바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똑바로 하고 기울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예요. 변화를 좀 추구합니다. 그럼 요걸 보고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리듬을 좀 타죠, 그렇죠? 굵기를 가지고 리듬을 타시면 돼요. 바짝 이렇게 좁혔죠? 이건 이렇게 올라왔네요. 여기를 바짝 좁혔어요. 파임 하는 듯 마는 듯 살짝 빼주고, 자, 그럼 여기가 꽉 조여졌잖아요. 이 부분이 이렇게. 그랬을 때 여기를 안쪽에서 해서 이렇게. 자, 이건 비율은 이 비율만큼 받쳐주면 돼요. 여기는 큰데 여기를 작게 한다든가 그러면 위에서 짓누르는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?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렇게 잡았어요. 근데 여기서 하나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황자는 예서라고 하지만은 키가 큰 글씨예요. 그러면 집주에 비해서 여기서는 예서체 자체를 보면 키가 좀 큽니다. 근데 여기다 맞출 필요가 없고요. 좀 더 크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키가 더 커져도 무방하다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한 게 간머리 이쪽에다가 정리 한번 할까요? 부스별로 이제 쭉 이제 가면서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할게요. 자, 이제 간머리에 대한 거 나왔죠. 그 다음에 삼수변 하는 법 나왔죠. 그 다음에 초도 이것도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했으면 같이 다 따라가는 게 좋다. 이렇게 쓰다가 막 혼자서 쓰는 건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. 자, 기본 획을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필법을 보시면 돼요. 기초필법을 보시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거 어떻게 맞추는지 예서 기본 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스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. 그래야지 어느 시점이 지나서도 내가 그 어떠한 서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자,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지속적인 관심 여러 번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